네, 이제 2차시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이 책은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특히 영유아 교수 방법론 이 시간에는 꼭 한 번씩은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또는 교사교육론일 때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막스 벤 매넌이 한 거고요. 이 사람도 교사였죠. 교사이면서 썼는데 너무 멋져요. 글 내용 하나하나 정말 마음에 새기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르친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역자, 서문, 역자들이 쓴 거예요. 나는 여러 모습 중에서 내가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소장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모습 중에서 교사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교사는 어떤 상황을 교육적 상황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학생이 뭔가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너무 멋있죠? 그쵸?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교사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교육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상황이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학생이 뭔가 배우는 게 이 안에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작을 수도 있고 또는 인성도 작을 수도 있고 또는 말도 아주 유창하게는 못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게 하면 그 어떤 부분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제게 저 교수님 이런 거는 있어 하는 것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새겨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사는 어떤 상황을 교육적인 상황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학생이 뭔가 배울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새기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로는 교육적인 고민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 상황이 있을 때 교육자가 보는 관점과 심리학자가 보는 관점과 부모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자는 아까 전자 이야기한 것처럼 뭐에 포인트를 뒀냐면 이 상황에서 얘가 무엇을 배웠을까? 판사처럼, 경찰처럼 너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이게 아니고 얘가 이 상황에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상황에서 얘가 무엇을 느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게 교육자고 심리학자를 비유를 들자면 원웨이 미러같이 아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에 대한 이 아이에 대한 이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느꼈지라는 질문보다는 이 아이의 분석을 더 많이 하죠. 얘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더 많죠. 그래서 지식은 많을 수 있으나 교육학적인 얘가 여기서 정말 무엇을 얻었을까에 대한 것은 좀 부족할 수 있다. 부모는 어떠냐? 부모는 사랑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의도로 그것을 했는지 보다도 이 아이가 살아가려면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시작해야 한 건데 일이 되게끔 만드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걸 했으면 좋겠어 이게 좀 정말 아이를 위한다라고는 하는데 아이에게 어떠한 정말 더 적절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구분할 줄을 잘 모른다. 그래서 부모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더 생각하고 적절한 영향을 미치게끔 이 바이올린 키는 게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이 되지 않도록 즐거울도록.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부모의 시작은 즐거움인데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제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학생에게 적절한 영향을 또는 혹은 그 적절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교육자인데 부모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해되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처음 들었을 땐 참 저는 너무 와닿아서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아이는 우선이 아니지만 아이에게 우리는 최고로 우선인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부모도 아이가 우선인 것 같으나 일이 우선이고 내 직업이 우선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에게는 오로지 부모인 거죠. 오로지 부모인 거죠. 아이는 인생을 가능성으로 경험해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으로. 그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씩 하는 것을 통해서, 어머, 정말 얘가 이런 것도 해내고 이런 것도 해내는구나. 하고 아이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른에게 가장 심한 벌은 자녀와 친하게 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서 부모가 후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도 좀 후회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특히 큰애가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졸업 시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고요. 또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좀 과열지구여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곳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일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일 안 하면 정말 내가 매장이 당하는 거야. 너 왜 일 안 하냐? 왜 이렇게 콧대 높으냐? 쉬운 말로 너 좀 잘 나간다고 지금 콧대 높게 이러냐? 이제 그런 입장에 몰려져 있는 상황에 제가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라고 그 상황을 그냥 온 식구가 그냥 후루룩 미국을 갔습니다. 가서 아이와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랑 있다 보니까 아이가 상처받은 거 엄마한테 이렇게 내놔요. 내놓으면 그 내놓는 게 참 힘들어요. 다양한 모양으로 내놓고 미국이라는 삶이 힘들어서 내놓고 언어의 적응이 안 돼서 내놓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잘 못 돌봤던 거 내놓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사춘기 시기에 나한테 내놓을 수 있었던 거. 내가 이 아이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어떤 곳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린 그 시간을 내가 가졌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 꼭 뭐 일을 놓고 가라 뭐 이거는 아니고요. 소중함을 알고 자녀가 있으신 분은 그 정말 더 중요한 걸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 순간에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이 아이가 평생 간직하게 될 그것이 무엇일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이와의 관계를 좋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심한 벌이 아이와 추억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야. 얘랑 한 게 없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나마 한 6년 같이 아이들과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나 값지고 놓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적응하느라고.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차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좋은 자리들을 많이 놓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야 할 자리가 한국은 너무나 급변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또 강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그야말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여러분한테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자기 교육으로 전환된다. 그쵸? 아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고, 또는 아이가 보니까, 아이는 거울이니까, 아이가 보니까 내가 스스로 삼가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자기 교육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아이의 세계를 요약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게 뭐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 거. 이렇게 묻는 그 대화. 그리고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이거 뭐야? 이런 물음이 경외할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경이로움. 여러분 얼마나 참 깊어요. 그쵸? 엄마 저게 뭐야? 연령대로 애기만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대학생도 엄마한테 이런 것들을 엄마 이런 거 할 땐 어떻게 해야 돼? 묻잖아요. 엄마 이제 그 중학교 때 그 미국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 질문은 이런 거였어. 엄마 공부는 해야겠는 거 알겠는데 축구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럼 놀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인내하고 공부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도 그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도 지금 근데 저는 그때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너 그러니? 엄마도 그래. 엄마도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그냥 쇼핑하고 싶고 그냥 놀고 싶고 그냥 멍 때리고 싶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엄마도 그래. 그래 힘들겠다. 이럴 땐 좀 쉬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 쉬어도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껏 살아온 것도 너무 멋지기 때문에요. 쉬어도 돼요. 박사 안 따셔도 돼요. 근데 그 말에 내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우리 아들은 이렇게 못난 엄마를 믿는데 나는 우리 아들을 못 믿는 거잖아. 너 그래도 공부해야 되잖아. 이렇게 내가 그 박사 공부를 힘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너 공부해야지. 그거 이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들은 그 시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거 힘들잖아.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나 이해할게. A뿔 받을 생각 하지 마요. 그냥 패스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연령대로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연령에 맞게끔. 엄마 저게 뭐야?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할 때 놓치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이고 그것은 경외할 시간이에요. 얘가 이렇게 크고 있구나.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구나.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경이로운 시간이라는 거. 영유아의 질문이 여러분 너무 유치해서 그렇게 안 보여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유아교육자 아니야. 보육교사 아니야. 그 아이의 그 질문을 너무 신기해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경외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부모 교육하세요. 그래서 조숙한 호기심은 어른의 경솔한 질문을 통해서 생긴다.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했는데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니네 집 임대 아파트야? 전세야? 자가야? 이런 거 묻는 거.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가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식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경솔한 니네 아빠 뭐 하시니? 이런 거 왜 물어? 니네 아파트 전세니? 임대 아파트니? 이런 거 왜 물어? 그치? 걔 어디야? 임대 아파트 산대? 이렇게 묻는 거. 그런 거 왜 물어? 애들한테. 그래서 조숙한 호기심은 어른의 경솔한 질문을 통해서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도와야 된다. 아이의 호기심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왜? 배움은 궁금할 때 시작되기 때문에 궁금해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교육 행위 능력이 있는 교육자라면, 교육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의 의미를 잘 알아차려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정말 이게 흥미 있어서 그런 거지, 또는 사달라는 내용인지,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채고 약간의 행동으로도 그 질문을 심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교육적 감각이 있는 교육자라면 아이가 만들어내는 질문을 호기심이 유지되도록 지키는 것, 답을 딱 주거나 거절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 질문에 질문이 이어져서 이 아이가 정말 내가 한번 가볼까? 해볼까? 이렇게 호기심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본다는 거. 본다는 거, 아이를 본다는 거. 교사는 어린이의 지킴이다. child watcher다.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교사는 어린이를 교육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의 존재 전체를 보아서 어린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면서 더불어 보호해주는 진정한 어린이의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것이 교육자고 본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빨리 해야 돼.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면 줄여야 되는 거죠. 진정한 지킴이가 뭔가 지금 이 시대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죠. 그래서 관찰이라는 말은 와처, 이런 말은 어원상 보존, 구제, 배려, 보호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피는 거죠. 보살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부모는 아니죠. 그렇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본다는 것. 모든 어린이는 타인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봐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보기를 학생이라면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목받는다는 것은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집이 마감할 때 어머 누구야, 오늘 너가 누구 너무 잘 도와주던데 화장실에서, 그리고 또 누구야, 오늘 너 얘기 참 재밌더라. 이야기 참 잘하는걸. 또 누구야? 와, 너 저 수학 영역, 아니, 그 블럭 영역에서 너 한참 그렇게 탑사는 거 보니까요, 너 대단하더라. 열심히 하는 모습 봤어, 선생님. 그 모습 보고 너무 놀랬어.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 책 읽어주기로 한 거 있지만 꼭 다음번에 읽어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말로 교사는 학생에게 학생 자신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날 하루 동안의 학교 생활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지켜본 거죠. 저도 여러분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렇게 LMS로 저 혼자 떠들어서 이게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남겨준 댓글로 제가 또 이러신 분들이 저를 또 도와주구나 그러고 제가 킵해둘게요. 이름을 잘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킵해놓고 누가 이랬지 하고 기억할게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 교사가 해야 할 많은 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격려하고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칭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가 지금 노력도 안 했는데 칭찬하게 되면 쉬운 과제만 하려고 하는 거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격려하면서 칭찬하면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는 아이들이 부적응 행동을 많이 하는데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칭찬해주면 여기 다른 아이들도 그 행동을 따라서 칭찬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 거고, 질투가 심해져 있는데 그 질투 심한 곳에서 이 아이를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왕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에 있어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란 학생들 사이에 작용하는 적합한 것과 덜 적합한 것을 현실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너무 중요하지만 질투가 너무, 특히 여대에서 저는 여대 경험했잖아요. 여대에서 교수님이 어떤 학생에게 칭찬하면요 큰일 납니다. 질투가 많아서 큰일 나잖아요. 이제 여자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응? 질투가 심하다라는 거. 근데 또 부적응적인 것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을 좀 하게 되면 그 행동을 또 스스로 다 하게 되잖아요. 칭찬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알면서 칭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는 배려와 민감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적 민감성이란 상황을 감각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상황에 맞추는 것, 그 상황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교육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인 순간을 아는 것, 이것은 영적인 순간이다. 그쵸? 그 찰나를 아는 것, 어린이집에서 그 찰나를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처한 순간을 잘 포착해서 교사로서 우리가 학생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익혀야 하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훈육한다라는 것. 훈육한다라는 그런 훈육의 어원은 라틴어로 그 뜻은 따르다,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훈육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나 그 언행을 본받는 거예요.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거야.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잘 훈육한 것은 저렇게 인내하고 이러이러했더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것을 준 거. 이것을 준 게 훈육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질서를 배우는 사람이고 다른 한편은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임산부가 엄마가 되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처럼 교사도 스스로를 가르치기 적당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술 많이 좋아하고 우리가 교사로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예. 유아 교사로서의 모습, 보육 교사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돼. 그 적절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거가 우리가 훈육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몸을 만드는 것이 훈육이야. 그것을 아이가 본다고. 스스로 삼가하는 그 모습을 본다고. 내가 교수로서 이 모습을 지키는 거. 여러분보다 책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미리 요약 정리해야 되고 이거 되게 힘들어. 힘들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가꾸는 거잖아요. 이게 훈육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교사를 경험하는 것. 학생은 교사의 말이나 행동이 모순적일 때 놀랄 정도로 빨리 알아챈다.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모순적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알아챘을 거야. 저 교수님 달라 막 이렇게. 그래서 사려 깊은 부모나 교사는 젊은이에게 가치 있는 삶의 비전이나 의미 있는 성인상을 보여주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 거야. 저 사람이 진짜 교수인지 가짜 교수인지. 더 노력할게요. 그쵸? 알잖아. 그 아이는 더 잘한다.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 엄마 앞에서만 사랑하는 척 하는지 아이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의 과정이 학습이다. 그래서 원래 학습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뭔가를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도록.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그가 가르치는 교과목 그 자체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그쵸? 우리도 그렇게 돼요.